7층 수업인데 4층에서 내려서 걸어왔네. 개빠가사리처럼. 우리가 107쪽까지 했네요. 맞나요? 아닌가? 여기 끝났나요? 내가 이거 조정 잘못한 느낌인데? 아닌가? 어디까지 했어요? 109, 그죠? 여기가 끝났죠? 여기 하고, 여기 한 장 남았는, 여기 됐고, 그죠? 아, 그러면, 굳이 다른 것들까지 하고, 그럼 파일 저장을 이상하게 해놨네? 이런 파일 이름이 꼬여있잖아. 뭐, 그냥 봅시다. 일단 우리, 그러면, 투부정사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정사 뒤에가 동명사, 분사 해가지고 준동사 세 파트가 쭈루룩 나올 건데요. 우리 그냥 여기다가 부정사 옆에 여기 하얀데 빈 공간 많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개념 정리 정도 해놓읍시다. 그래서 일단 준동사라고 해서 아 맞아 이거 개안 보이지? 글씨 좀 키울게요. 이래야 시커먼 글씨로 써야지. 그래서 준동사는 첫 번째 이렇게 갑시다. 1번 종류는 펜 졸라 뚱뚱하네. 잠깐만요. 그건 안 돼. 종류는 부정사. 부정사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있고 투부정사라고 좋게 쓸게요. 투부정사도 있고 원형 부정사도 있고 글씨 너무 큰데. 그다음에 동명사, 분사가 있죠. 일단 종류에는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준동사라는 애가 일단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요. 준동사의 정의는 동사의 형태가 변해서요. 동사 이외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처럼 생겼죠. 동사처럼 생겼는데 동사 아닌 역할을 하는 거. 투부정사라면 명사, 형용사, 부사. 원형 부정사라면 형용사 같은 보어 역할. 동명사는 동명사라고 하면 얘는 명사 역할, 분사는 형용사 역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원형 부정사 중에서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 원형도 원형 부정사의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준동사가 그럼 얘네들은 동사가 아닌 역할을 하는데 그럼 왜 굳이 이름에 동사가 붙었냐면 일단 요 준자가 뭐 한자인데요. 조칠 준이라고 해서 따라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사의 생김새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큰 특징들을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적인 특징을 지닌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준동사의 동사적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동사의 되게 대표적인 특징들을 준동사도 따라 가집니다. 첫 번째로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 주어도 씁시다 그냥. 나눠서 쓸까? 그냥 나눠서 씁시다.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준동사로 쓰이는 뭐 ing든 투부정사든 준동사로 쓰이는 ing로 투부정사로 변화하기 전에 동사가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뒤에 동반할 거고 불완전 동사면 보어를 동반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 두 가지는 동사만 가지는 특징이죠. 그래서 준동사는 앞에 주어를 달고 올 수 있는데 걔를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 시제나 해를 표현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수동이나
완료 내지는 완료 수동 형태 요런 형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수동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능수동이 구분이 된다는 거고 여기 완료나 완료 수동에서 완료 형태를 통해서 뭘 표현해요? 이게 동사보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전 시제를 표현할 수 있죠. 동사보다 하나 앞선 시제. 그 다음에 4번. 이제 얘는 특히 동명사에서 주의하실 부분인데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예요. 그래서 얘는 특히 동명사에서 주의. 동명사는 하는 일이 명사 역할이다 보니까 형용사 수식어를 뒤에 혹은 앞에 달아놨을 때 틀린 거를 좀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하지만 어쨌건 준동사라는 애들은 동사식구 동사 같은 역할을 죄송합니다. 동사 같은 속성을 가지는 애다 보니까 동사의 대표적인 특징,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나 빼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뭘 빼먹었죠? 바본가? 시제, 태, 목적어, 보어, 부사 다 했나요? 뭔가를 빼먹은 느낌인데. 아, 뭐 여기 하나를 추가하자면 어디다 표현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합시다. 부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동사만 갖는 속성이죠. 형용사는 부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not happy는 not이 happy를 꾸미는 게 아니라 보통 he is not happy라면 그때 not은 is를 꾸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부정형이 있다, not 투부정사라거나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일단 준동사는 앞에다가 부정어를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준동사가 가지는 동사적 특징 세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뒤에 거기까지 가면 아마 기억이 안 날 테지만 나오면 얘기를 하겠는데 요 목적어 부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성질에서요. 분사하고 형용사가 많이 갈려요. 동명사하고 명사하고 많이 갈리고요. 그래서 interesting 하면 얘는 ing니까 현재분사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걔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이제 형용사가 돼버린 분사라서 걔는 뭐 목적어 보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해당 단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부정사 위주로 봅시다. 투부정사의 개념은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이는 거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편 투부정사 자체는 동사적인 성질이 있어 목적어 보어를 취하거나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우리 아까 적었던 거 하나만 추가할까요? 주어도 가질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적고 오긴 했습니다만 부정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가 있고 원형 부정사가 있죠. 연령 아니니까 넘깁시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부정형이요. 부정형은 투부정사 앞에 not, never 등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그 다음에 명사형, 명사부사 역할이니까 얘는 각각의 용법에 가서 디테일하게 봅시다. 일단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목적어에서 시커먼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목적어에서 얘는 투부정사는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할 수 없죠.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 얘가 사실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을 분리할 때 꽤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냐 없냐 라는 게. 그래서 투부정사는 안 되더라.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는 하는 것, 하기, 뭐 혹은 함. 국어에 명사형 전미사라고 하나요? 미음, 걷기. 그죠? 모르는 말인가요?
아무튼 봅시다.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잘 쓰이지 않고 주로 가주어 it을 쓰고 주어 자리에 쓰고 진주어 투부정사는 뒤로 보낸다. 문장 앞에는 투부정사보다 동명사 중을 많이 씁니다. 써 있는데 가주어 진주어의 패턴으로 많이 쓰이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잘 쓰이지 않고 주로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틀린 건 아니죠. 맞음. 이렇게요. 모름이 나올 때. 어이씨, 드럽게 안 보이네요.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맞음. 계속 빨간색으로 쓰네요. 제가 시커먼색으로 쓸게요. 그리고 문장 앞에는 투부정사보다 동명사 주어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뒤에서 할 거지만 조금 있다가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건 뭐 과거지향성, 미래지향성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둘 중에 뭐가 미래예요? 투부정사랑 동명사 중에 는 아마 어딘가에 나올걸요? 여기 있다. 바로 아래에 있네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의미상 딱 떨어지는 애들 보면 decide나 hope, want, promise, plan 이런 애들 보면 투부정사는 어떤 성향의 동사하고 짝을 이룬다예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들하고 짝을 이룬다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성향은 미래지향성 아마 아시는 건데 그냥 말하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있죠. 그래서 미래성이 있고 동명사는 과거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보여요? regret 투부정사 그럼 뭐뭐 해서 유감이다. regret ing 뭐뭐 한 걸 후회하다. remember 투부정사, forget 투부정사, forget ing 이런 데에서 구분이 가죠.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그렇게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요. 구분을 하기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둘을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탭스나 토플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법상으로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봅시다. 요렇게 주어가 좀 덩어리가 긴 경우에 진주어로 바꿔 쓰는 게 통상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to photograph 자리에 photographing이라고 동명사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제 투부정사 단원이니까 분리를 해보자면요. to photograph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야생을 사진 찍는 것은 시간과 인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다소 전망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투부정사는요. 근데 이렇게 동명사로 쓰면요. 얘가 많이 해본 놈이에요. 내가 해봤더니 야 야생동물들 야생 자연 사진 찍는 거 진짜 오래 걸리고 힘 많이 들더라 라는 뉘앙스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아래쪽에서 얘기 다시 해봅시다. 얘는 일일 형용사 투부정사 구문은 뭐 그냥 그런갑다 합시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투부정사 뭐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하나의 형태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의 일종인가 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보시면 요 카테고리에 있는 동사들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외우시지 않아도 상관없죠. 얘네들 다 어떤 동사들? 의미가 미래지향적 동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미래성하고 짝을 잘 이루는 동사들입니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가 별로 없는 애들이 많아요. 외울 필요 없는 애들을 표시를 해보면 agree요. 난 과거에 뭔가를 했던 걸 동의했다? 이거는 동의하다가 아니라 시인하는 거예요. 동의라는 건 앞으로 이럽시다 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야 돼요. 제안에. 그러니까 얘 당연히 미래예요. 에스크는 안 외워도 아실 거고요. decide 결정하다. 얘도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해야지 나는 과거에 10년 전에 밥을 잘 먹기로 결심한다. 말이 돼요. expect 당연하고요. hope 당연하고요. learn이요. 얘도 의미상 괜찮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학습한다는 건 앞으로 배워나간다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need는 초등학교 때부터 맞죠? need 투부정사? 이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offer 그나마 신경 좀 써야 될까요? plan, promise 다 대놓고 미래지향적이죠. want나 wish요. 그래서
기억하실 법한 거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offer, refuse 정도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저는 그래요. 굳이 이걸 외워야 하나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 중에서는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걸 외우시는 게 맞아요. 다음 단원에서요. 그리고 엔간한 건 투부정사를 붙이면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의 성질을 기왕에 잠깐 언급했으니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래쪽이 공간이 좀 많으시죠? 저는 잘 체감이 안 와서 볼게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얘네들이 갖는 성질을 뭐 대략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별거 없어요. 몇 마디 안 적을 겁니다. 투부정사는 익히 알다시피 미래지향적이에요. 동명사는 다소 과거지향이고요. 투부정사는요. 미래지향적이니까 아직 안 해본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반복될지 모르지만 통상 일회성을 의미상 띈다라고 봐요. 얘는 다회성이에요. 왜냐하면 동명사는 과거에 이미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상성을 띄고요. 미래니까요. 얘는요. 다회성이니까 반복성을 띄어요. 이미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다 결국은 같은 뉘앙스로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의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알고 계시면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일회성, 가상성. 동명사는 이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보고 여러 번 해봤다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넘깁시다. 이쪽 동네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 공간 좀 되나요? 보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 가목, 진목은 오형식 할 때도 한번 이미 한 거죠.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은 얘는 그냥 문장 이후 사용되는 패턴, 모양 자체를 외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동사는 이렇게 6개밖에 없어요. 몇 개도 사실 많아요. 이렇게까지 다 쓰이지도 않아요. 자주 등장하는 애들은 그냥 여기 make, believe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make, know도 잘 쓰지도 않아요. find요. make, find, consider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고등 지문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6단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는데 제가 그 사형식 동사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 들어간 애들도 MBC가 한번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글자가 걸릴까봐 이렇게 보통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6개 적어드리고 make 제외한 나머지는 사고 내지는 인지나 인식에 관련된 동사예요. make를 제외하고는 인식, 인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요.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예요. 뭐뭐가 뭐뭐하다는 걸 알게 되다, 깨닫다, 인식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뭐 know나 think나 consider는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find가 인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형태를 그냥 기억하자라고 했죠.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 뒤에 it,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요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오든지 대절이 오든지예요. 이 문장의 형태 자체를 좀 기억해 놓읍시다예요. 목적어 자리에 it이 나오면 일단 수상하게 보세요. 이 it의 의미가 앞 문장에서 명확하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저 뒤쪽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온다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MBC, KFT 동사 다음에 이 오형식 동사들 다음에 it, 명사, 형용사 하면 it이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가짜 목적어 그 다음에 오형식이니까 당연히 명사,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리고 요 투부정사 대절 여기가 진짜 목적어 이런 형태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는 얘는 반드시 써야 돼요. 가주어, 진주어하고 차이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가주어, 진주어는 그래서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굳이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덧붙일 것들이 좀 있는데 뒤에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find, think, consider, make 정도의 동사들은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쓰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두고 진목적어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서 동사 it, 형용사, 명사, 그러니까 동사 it,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형태로 쓴다는데 이렇게 박아놓읍시다. 반드시요. 안 쓰면 틀린 문장이에요. 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강조하고 맨날 설명하는 이유가 내신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 교재요. 11번 예문에 되게 친절하게 틀린 형태를 적어줬어요. We found,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목적어가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죠. 목적격 보어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find a place to park downtown. 그럼 그 도심지라고 할까요? 번화가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는 건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라고 써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왜 안 되냐면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같은 관계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왜 필수적이게 되냐면 요런 문장 말고 예문을 그냥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후딱 아무 말이나 적을게요. 이렇게 대절을 써볼게요. He finds 야 저리 가. 뭐야? That people eat 아무 말이나 씁니다 진짜. Monkey 어서 오세요. 좀 늦는다 그러더니 잘 오셨네 그래도. 일단 봐봐요. 이 문장을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그는 알아냈어요. 인간들이 원숭이를 처먹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뭐 진짜?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할까요? 요렇게 형용사가 띡 달려버리면 문장의 의미가 여태까지 읽었던 게 무용지물이 돼요. 구조가 아예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장을 읽거나 들었을 때 이해한 내용이 여기서 개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죠? 언어적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는 왜 굳이 안 사용해도 괜찮냐면요. that 내지는 to로 문장이 시작할 때 주어겠거니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동사 언제 나오죠? 하고 있다가 동사 나왔네? 그럼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는 건데 얘는 이 형용사 한 단어가 나올 때까지 문장의 구조가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이해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매우 비효율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나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뒤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보면 어떤데요? We found it hard. 이렇게 읽어버리면 뭔가가 어렵다는 걸 알아냈구나 하고 it을 듣는 순간 뒤에 뭐가 나오겠거니 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 원어민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효율적이라서 꼭 이렇게 써야 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든 수능 어법 문제든 수능 어법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치세요. 이런 문장 주면 지금 어디냐면 가목적어 진목적어예요. 두 번째 페이지. 틀린 거 바르게 고치세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또 예문이 또 없나? 까비. 그러면 요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요. 공간이 있네요. 여기에요. 얘는 형용사가 hard라서, 이렇게 가봅시다. 그냥 예문을 하나 쓸게요. He made it difficultly to master his move요. 뭐 두부머리나 쓰는 거예요. 운동선수인가 봐요. 치료 선수들은 보통 그 선수들 고유의 뭐 기술 이런 게 있는데 그는 이제 카피가 더 좋았을 건데 본인의 이 기술을 남이 마스터하기에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에요. 대충 보면 그럴싸한가 싶은데 이게 딱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얘는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얘가 difficult로 바뀌어야 되겠죠. 요게 첫 번째 문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요. 되게 뻔해요. 이 자리에다가요. 대시나 them 같은 걸 적어놔요. 그러니까 I consider that an honor to be nominated.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그러면 문장을 적당히 외우기만 한 친구들은 얘가 대시 들어갔을 때 이시나 대시나 그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쓱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딱 그 문장이 보면 이거 과목 진목 문장이었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형태나 패턴을 기억하자. MBC, KFT 동사들 나오고 it 형용사 투부정사 여기도 consider it 명사 투부정사 대절이 쓰여있는 예문이 없네요. 요거요. 그냥 이 문장을 멀쩡하게 바꾸면 He finds it impossible that people eat monkey.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이고요. 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그 다음에 내용이 넘어갔나 보네요. 네. 보어 역할 봅시다. 투부정사가 주격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주어와 동격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해버리면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갑시다. 투부정사에다가 밑줄을 쳐놓고요. 그냥 괄호치고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써놓을게요. 투부정사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할 때 명사적 용법도 되고 형용사적 용법도 됩니다. 근데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는 판단 판명동사에서예요. 나머지는 명사적 용법으로 그냥 쓰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동사나 get이나 become과 같은 상태 동사라고 하죠. 상태 유지, 상태 변화 동사들 하고 쓰일 때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상태 변화, 상태 동사 중에 상태 유지일 때는 통상 명사적 용법이 맞고요. 상태 변화인 경우에는 형용사적 용법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격보어 역할을 할 때는 항상 동격인 건 아니고요. 명사보어니까 동격인 거죠. The best habit, 예문 봅시다. 최고의 습관은 얘가 이형식 동사고 이게 주격 보어네요. 근데 얘를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격 보어가 명사 역할을 할 때는 둘이 이퀄이니까죠. 형용사라면 뭐예요? 이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 am Tom 명사 보어 나랑 Tom 이퀄 I am happy 형용사 보어 이퀄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가 봅시다. 아래쪽에요. ask, allow, advise, encourage, expect, force, order, tell, urge, want 5형식으로 넘어갔네요. 얘네들은 뭐 이딴 거 외울 필요가 딱히 없잖아요. 우리 얘네들 카테고리 요렇게 정했습니다. 5형식 할 때요. 목적어에게 자꾸 빨간색으로 되네. 목적어에게 행위나 변화를 요구하거나 허락하거나 초래 유발하는 동사야. 조금
멍청한 동사, 바보 같은 말로 뭉뚱그리면 시키는 동사였어요.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은 통상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취하더라. 되게 열심히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죠.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딱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며 이때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로 의미상 주어가 된다. 예문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This app allows you to watch요. 얘가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요. 근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주어 동사 같은 관계라고요. 둘이 주술 관계예요, 어차피. 그러니 투부정사의 행위자는 오형식에서 항상 목적어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는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되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일단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중학교 때 투부정사 이제 용법 문제가 나왔을 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용도로 쓰임으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말했을 때요.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으로 정답을 해놓은 문제들이 꽤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부정사 하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그 설명에 이건 쓰지 마세요. 어차피 썩 좋은 설명도 아니고 취지는 뭐냐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 있잖아요. 오형식에 제가 항상 많이 쓰는 예문.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want가 3형식 동사가 되잖아요. 그죠? I want to go.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I want to die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나는 투부정사를 원하는 건데 나는 죽는 걸 원해. 근데 나 말고 네가요. for you요. 얘가 원래 의미상 주어였던 애인데 여기서 언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렇게 for이 탈락하고 I want you to die 라는 패턴이 쓰이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옛날 영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투부정사는 유래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던 명사적 용법이야.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봐야 돼라는 논리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럼 얘가 3형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3형식이지. 5형식이라고 하면서 얘를 목적어라고 우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닥 좋아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어 5형식을 5형식 자체로 보면 그냥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주어, 서술어 관계를 나타내는 건 통상 형용사 보어의 특징이니까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봅시다 라고 보는 게 조금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예문은 하나만 더 볼까요? 15번 She didn't expect me to fail the driving test. 그 사람은 내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 예상하지 못했어네요. 떨어지는데 누가 떨어져요? 얘가 아니라 내가 떨어지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5형식이니까 목적격 부어 투부정사의 행위자는 목적어다. 그리고 의문사 투부정사 내용은 해석을 열심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네 개념 정도 살펴보고 갑시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애는요. 얘는 사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뭐를 줄여 쓴 형태예요. 살펴봐. 꼴보기 싫게 되어 있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를 줄여 쓴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얘를 축약한 형태. 그쵸? 근데 다만 Y는 제외예요. Y 투부정사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얘를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의문사절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주동을 줄인 거기 때문에 의주동의 성향을 속성을 그대로 가져요. 그래서 얘네들의 속성이 되게 중요한데 얘들은 일단 이렇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명사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명사구 내지는 명사절이란 얘기예요. 주어 동사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접 의문문은 그냥 명사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의문사에 따라서 완전, 불완전이 갈려요. 완전한 문절이기도 하고 혹은 5어라고 씁시다. 완전 절이 뒤따른다라고 적어줄게요. 이건 뭐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속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how는 원래 품사가 부사기 때문에 의문 부사라서 뒤에가 완전한 절이 오면 돼요. 근데 what이나 which 같은 애들은 품사가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what do you like 같은 의문문을 봐도 what 뒤가 불완전한 절이 따라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명사의 모든 기능이요. 그래서 명사의 모든 기능이라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고 형태를 보면 의주동은 주어 플러스 동사가 갖춰진 절의 형태잖아요. 근데 전치사는 뒤에 구가 오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줄 위로 올려도 공간이 있나요? 요까지만 적어 놓읍시다. 의문사절은 전치사 뒤에 오는 유일한 절. 올 수 있는 유일한 절이라고 씁시다. 있는 유일한 절이에요. 뭐 전치사 뒤에 절이 오는 케이스는 인댓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 그 경우는 in하고 that을 전치사 플러스 that이라고 보지 않고요. 두 단어를 접속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전치사는 항상 뒤에 구만 동반하는데 전치사 뒤에 절이 올 수 있다면 그 절은 항상 의문사가 이끌고 있어야 돼요. 앞머리에 의문사부터 출발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꽤 중요한 개념이라서 우리 뒤에서 또 볼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 할 때, if, whether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문법이라는 게 자꾸 겹쳐서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씩 하다 보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매번 보일 때마다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 목적어에다가 한 번 더 써놓을까요? 전치사의 목적어 가능. 그래서 그리고 뒤에 y는 투부정사로 쓰지 않더라. 해석은 잘 하실 테니 예문 딱 읽고 가봅시다. What to do next is not yet decided. 다음에 뭘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할지죠. 17번 The question is how to achieve these goals. 문제는 질문은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18번 Nobody knows when to buy and sell stocks. 아무도 몰라요. 언제 사고 팔지를요. stock은 주식이죠. 얘는 그 다음에 We asked our guide where to go for dinner. 우리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네요. 20번 I'm not sure about whom to trust.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who 혹은 whom인 이유는 얘를 의주동으로 바꿔보면 굳이 바꿔보면 whom I라고 하면 좋겠네요. I should trust잖아요. 애초에 누구를 믿을지 tru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가 whom이기 때문에 여기도 whom to trust 내지는 who가 whom의 기능을 대신해서 who to tru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고 힘들다. 형용사정용법으로 가볼까요? 50분의 종이 치는 거죠? 일단 갑시다.
아니 진짜 싫어. 이거 있는데. 시간 어딨어? 응? 여튼 봅시다. 형용사정용법. 그래서 형용사정용법은 형용사의 기본적인 기능 두 가지를 하겠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어를 서술하거나.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보고 보통 이거는 투부정사의 용법에 한정된 게 아니라 형용사에다가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얘를 뭐 한정이나 한정용법이나 제한용법이라고 불러요. 형용사가 하나씩 달라붙을 때마다 해당하는 명사는 한정되고 제한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주어를 서술한다잖아요. 그래서 얘를 서술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술용법은 당연히 보어 역할을 할 때예요. 형용사가. 그래서 주격보어의 형용사는 뭐 I am happy 생각하시면 돼요. am은 하는 일이 없어요. 주어를 서술하는 건 온전히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어 역할을 목적격 보어든 주격 보어든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투부정사나 분사를 서술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까 이제 그 살짝 나왔던 인데 The students seem to be very anxious 에서 seem이 이형식 동사잖아요. 얘가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데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주어랑 이퀄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투부정사가 보어로 쓰일 때에는 명사 보어 역할도 하고 이렇게 형용사 보어 역할도 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 하나씩 보면 명사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way 투부정사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something interesting to read 저기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꾸미네요. 그쵸? 넘어갑시다. 짱. 그리고 투부정사하고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동사를 투부정사를 쓸 때 전치사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는데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서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경우들 아마 중학교 때 많이 하셨죠? 전치사가 붙는 경우에는 요때 들어가는 요 투부정사에 들어가는 요 동사가 자동사일 때죠. 기억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보통 요 뒤에는요. 전치사 뒤에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수식받는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a house고요. live in the house예요. 그쵸? 그런데 house to live in the house. 말이 너무 둥딱 같잖아요. 그러니까 붕신 같으니 house 두 번째 거를 날리고 to live in까지만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싶을 때는 전치사를 떼고 뒤에다가 someone을 전체 정말 떼면 안 되죠.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를 넣어보시면 돼요. talk someone 이상하잖아요. talk to someone 얘가 자연스럽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지어놓으시면 돼요. place to 죄송합니다. friends to play with가 붙어야 되는 이유는 play friend는 이상하잖아요. 친구를 놀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돼야 맞는 거더라. 아마 잘 하시는 내용일 테니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요. 주어를 서술하는 투부정사. 그래서 주어를 서술하는 투부정사의 경우에는요. 형용사적 용법일 때 대표적인 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seem, appear, prove 뒤에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turn out이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 교재의 표현으로는
인식동사라고 쓰여 있었고요. 조금 세분화하면 판단동사, 판명동사라고 했었어요. 이씨, 야, 글씨가 왜 이래? 판단동사하고 판명동사하고 였어요. 그래서 seem,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되는 애 판단동사. 인 것 같다라는 나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prove, turn out 얘네들은 뭐뭐임이 밝혀지다, 드러나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판명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는 인식동사의 형태는 우리 이형식 할 때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seem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얘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to 뒤에 들어가는 동사 원형이 비동사일 때는 to be 명사가 되거나 to be 비동사의 보어인 명사 형용사가 뒤에 딱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seem to 부정사 혹은 seem to be 명사, seem to be 형용사 요런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to be 형용사에서 요때 to be는 생략 가능. 우리 이 형식에도 똑같은 이야기 적었었어요. 그리고 seem이라는 동사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쓰이죠. 우리 오른쪽 교재에도 나오지만 주어 seem, 투부정사의 형태로 쓰기도 하고 it, seem, 아이고, that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쓰죠. 요 주어가 얘고 요 동사가 얘잖아요. 그래서 seem to 부정사를 it, seem that으로 바꿔보세요 라는 문제는 중학교 때 내신에서 꽤 내신 대비해서 아마 하셨을 것 같고 공부하실 때 그렇게는 쉽게는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들 있는 거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1번 보시면요. She seems to understand 하면 it seems that 시제 맞춰서 seemed라면 it seemed that이 되면 되죠. 여기 주어가 여기로 여기 동사가 투부정사에 있는 동사 원형이 동사로 바뀌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보다요.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은요. 뭐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두 줄 쓸 거예요. 두 줄 쓸 공간 나와요. 여기. 괜찮아요? 쓸만합니까? 네. 그러면 it seems that 자 이렇게 쓸게요. He was handsome 이렇게요. 저 양반 잘생긴 거 같아가 아니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이야. 근데 저분 젊을 때 되게 잘생겼었겠는데? 라는 분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거꾸로 주어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꿔봅시다. 여기에 있는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요. He seems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고야 뭐 아니야. 여기에 있는 was가 이제 투부정사로 바뀔 건데 요 자리에 to be를 써버리게 되면 여기 to be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의미가 돼요? 투부정사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단순형으로 쓴다는 건 얘랑 시제가 같다는 의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예요. 그럼 투부정사가 표현해야 되는 시제가 동사보다 앞서니까 그때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To have been 하고 handsome. 요렇게 가져야 맞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나온다면요. 요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eem을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형태에서 시제가 다른 경우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시제가 같으면 그냥 땡큐하고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빠져있는데 여기는 있죠. turn out도 뒤에 이렇게
12번 rumors turned out to be true. 얘가 판명동사라고 부르는 애죠. 뭐뭐임이 드러났다. 그럼 모든 루머들이 사실 이미 드러났다가 되겠고요. 여기요. 비투부정사는 우리 앞에서 열심히 외웠던 거 아닙니까? 이거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더라. 종류는 종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의미는 5개요.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 요렇게요. 그래서 요 5가지 정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비투용법에서 얘네들이 요것도 우리 전에 한 거긴 한데요. 예정인 경우에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예정 가능, 의도 가능, 운명 해서요. 여기다가요. 얘가 조동사랑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Students are to take an exam at the end of the course. 그럼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언제요? 강좌 끝에요. 우리 개념으로 치면 학기 말이에요. 기말고사를 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아직 안 봤으니까 볼 예정입니다니 are going to take나 내지는 will take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괜찮죠. 그 다음에 passengers are to have their seatbelts fastened. 그럼 승객들은 좌석 무슨 벨트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잖아요. 그럼 요때 are to는 의무를 나타낸 조동사 must, should, have to 등등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이요. If you are to catch the train, 만약 너가 기차를 뭐라고 해석할까요? 잡아. 너는 빨리 나가야 돼. 그럼 얘는 뭐예요? 네가 기차를 잡고 싶다면 이에요. 그때 이제 의도의 비투는 보통 조동사는 아니고 intend 투부정사나 아니면 want to 정도로 바꾸시면 돼요. 하고 싶다의 의미. 그 다음에 가능이면 당연히 뭐겠어요? Little traffic was to be seen. 그럼 이때 little은 요거 부정어죠. 부정어. 거의 않다죠. 그럼 교통량이 거의 없어서 길에서 보일 수가 없었어요. 지나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었다. 볼 수 없었다의 의미. 여기에서의 was to는 could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17번이요. They were never to come back. 하필 부정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꿉시다. 그래서 인수기가 좀 애매한데. 보통 운명은요. 여기다 그냥 씁시다. 이게 낫겠네요. 그냥 쓸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be destined나 doomed 투부정사 정도로 써요. not 투부정사. destiny가 운명이잖아요. 그럼 destined 하면 운명 지어지다예요. 그들은 운명 지어졌다. not 투부정사 하도록. 그리고 얘랑 비스무리한 동사가 doomed예요. be doomed to나 be destined 투부정사 정도로 해석하는 게 바꿔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B2 용법은 5가지 용법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애들은 조동사 바꾸면 되는데 의도하고 운명 정도는 어떤 표현하고 바뀌는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부사적 용법으로 갈게요. 그 부정사 졸라 기네. 시대태 원형부정사 하면 끝이네. 그러면 깜짝아. 부사적 용법은 빨리 가봅시다. 그래서 성재쌤 저거 왜 깨우는 거예요? 자는 애들? 그냥 랜덤으로 나와요? 그렇군요. 특이하네요. 그럼 봅시다. 저는 가끔 깨울 때 소리 지르는데 잘 깨우지도 않아요. 저는 원래 잘하고 하죠 뭐. 봅시다. 부사적 용법은 부사니까 당연히 명사 제외한 나머지 품사요. 동사나 형용사나 나 아닌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겠죠. 그래서 상황은 예문은 이거 읽어야 될까요? You need the highest number of points to win. 너는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동사 수식하고요. 문장 수식은요. 크게 구별이 잘 안 가는데요. 주로 문장 맨 앞에 쓰여가지고 콤마가 박혀 있으면 걔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개념이다라고 많이 해요. 근데 여기처럼 맨 뒤에 붙어 있는 경우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보기도 하는데요. 애매합니다. 동사를 꾸미는 거나 문장을 꾸미는 거나 그냥 그놈이 그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들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제일 무난하죠. 그래서 뭐를 꾸미느냐는 사실 다소 애매한 상황이 좀 있을 거고 의미의 종류를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목적이요.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애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라고도 하고 뭐뭐 하도록이라고도 해석하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하려고. 예문은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막 가는 것 같으니까. 6번 정도만 한번 읽어봅시다.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we should plant more trees. 우리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뭐의 줄임말이다 라고 봐도 돼요. in order 투부정사에서 in order가 빠진 거다 라고 봐도 괜찮죠? 똑같은 말 so as 투부정사하고 똑같은 거죠. 부정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투부정사 앞에 not 붙으면 되죠.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요렇게요. 아시는 내용이죠? 넘어갑시다 이건. 그 다음에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를 부사절로 표현해서 so that 주어 can, in order that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더라. 그래서 in order 투부정사는 so that 주어 can으로 바꾸고 혹은 in order that 주어 can으로 바꾸죠. 근데 목적 말고 to는 어떻게 바꿔요? so that cannot. 그죠? no, in order that 주어 cannot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아마 투투가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디 갔냐? 있어요. 네, 있으니까 뒤에서 봅시다. 그러면 뒤쪽 가서 한 번에 정리를 좀 할게요. 예문 정도 하나만 보고 갈까요? 목적 투부정사 9번이요. I always carry a small notebook to jot down any idea. 죄송합니다. jot down any ideas. 나는 조그만한 공책을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 어떤 생각이든 내가 메모해 놓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 투부정사를 어떻게 바꿔요? 절로 바꾸면 so that 주어 can 정도로 바꾸죠. so that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in order that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기계적으로 바꾸면 되니까 패스합시다. 투부정사는 그냥 해석하는 방법 정도 쭉쭉 읽어보고 갈게요. 결과는요. 그 결과로 뭐뭐 하다인데요. 얘네들은 패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의미상 결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결과적 용법이에요 라고 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유명한 애들이. only 투부정사가 있고요. never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only 투부정사는 무식하게 썼는데 그 결과 말 그대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중립적인 의미도 있고요. 고작, 오직, 단지 뭐뭐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했을 뿐이다, 할 뿐이다. 그리고 never 투부정사는 그리고 결코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얘네 둘이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only 투부정사하고 never 투부정사하고요. only to는 그냥 대놓고 항상 독립적으로 맨 뒤에 쓰일 거고요. 뭐 never 투부정사야. 투부정사의 부정형이기도 한데 패턴을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앞에 이렇게 절이 있고 콤마 박은 다음에 구두점 뒤에 never 투부정사, only 투부정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걔네들을 결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번 예문 정도 봅시다. The world's oldest person lived to be 122 years old.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살았어요. 살아서 그 결과 이렇게 가면 되죠. 122살이 되었습니다.
11번 마찬가지예요. The boy grew up to be a popular musician. 이 소년은 자라났습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 자랐으면 이상하잖아요. 자라났고 그 결과 유명해졌어요. 요렇게요. 12번 only to 부정사 guest arrived. 손님들은 도착합니다. 결국 뭐뭐 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고작 뭐뭐 했을 뿐이라도 괜찮아요. 손님은 도착했는데 도착한 결과 집이 빈 걸 확인했어요도 되고 도착했지만 결국 빈 집을 확인했을 뿐이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Most of the villagers left.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Never to return.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가정법의 if절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얘는 가정법 단원에서도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요. 얘가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하면 앞에 써 있지 않을까요? 아 있네요. 이런 그래서 네가 그녀의 웃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넌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if절 대용어구기 때문에 여기에 형태가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 가서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형태는 가정법 과거 시제 주절이기 때문에 얘를 if절로 바꾸면 if 가정법의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돼요. heard요.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들었다면이 아니라 듣는다면이죠. 그 사람의 웃음을 듣는다면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라고 쓰여 있네요. 감정의 원인은요. 보통 이제 부사의 역할 중에서 대표적인 게 원인이거든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거. 절로 치면 because나 as나 since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부사적 용법에서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데 주로 감정 형용사들 뒤에 이렇게 올 거다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제일 유명한 거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16번 보시면 aren't you ashamed to behave like this? 너는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행동하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원인. 그 다음에 아래쪽 판단의 근거요. 그래서 얘도 그냥 해석해 보시면 돼요. 그는 매우 똑똑하다.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똑똑하다. 그 결과 그런 생각을 해냈다. 해석하면 상관없는데 여기가 나의 판단을 나타내잖아요. She is very clever. 그녀는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라고 보통 해석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를 조금 주의해 봅시다. 이 부분이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낼 때 얘를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겠어요?를 묻는 거예요. I was silly. 나는 어리석었어요. Not to wear a hat. 모자를 안 썼다니. 이런 어리석었구나.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로 바꾼다면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 뜨거운 날씨에 모자를 안 쓰는 것은 어리석다가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의미상 주어, 내가 어리석은 거죠. 근데 silly라는 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의 형태가 of가 돼야 되죠. 18번도 한번 연습해보면 똑같아요. It 어디 갔냐? It is clever of her to think.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뭐 그냥 연습 삼아 위에 한번 써보면 It is very clever. 그 다음에 진주어요. To think.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근데 누가요? 그 여자가요. 요렇게 바꿔주시면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굉장히 영리하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부사적 용법 2번.
너무 많이 하나요? 어디부터 했죠? 유닛?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직 많이 안 했네요. 4개. 요까지는 해도 되겠는데요. 봅시다. 부사적 용법 두 번째요. 여기는요. 지금 여기 써 있네요.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요런 패턴들은요. 얘가 이제 형용사 수식을 하는 투부정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외울 필요는 문법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easy 투부정사 쉽다예요. 근데 뭐가 쉬운 거예요? 쉬운 정도나 쉬운 방법을 나타내요. 뭐뭐 하기가 쉽다. 그래서 쉽기는 쉬운데 뭐가 쉬운 거예요? 투부정사가요. 형용사를 수식하는구나. 마찬가지네요. saf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difficult 투부정사 마찬가지네요. dangerous 투부정사.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형용사 수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좋은 조언이라는 건 쉬워야 합니다. 쉬운데 뭐가 쉬운 거예요? 사용이 쉬워야 해요. 사용하기에 쉬워야 하다. 그리고 얘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네요. be certain 투부정사, be likely 투부정사.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투부정사들을 부사적인 용법,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적인 용법이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간혹 가다가 얘네들 확신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제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를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기는 해요. 근데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얘네들은 어떤 형용사들이냐면 형용사까지만 쓰고 문장을 맞춰버리면 아래쪽에도 이어질 거예요. 형용사까지 쓰고 문장을 맞춰버리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해져요. 대표적으로 I am aware 마침표요. aware 형용사거든요. 알고 있는, 인식하는 이에요. 나는 알아. 말을 하다 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be aware 대절이나 투부정사나 be aware of 플러스 명사가 딸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형용사들은 반드시 뒤에 이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적어 놔 봅시다. 얘네들은요.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충 어구가 필요한 형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히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지 싶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afraid 같은 거 보시면 우리 뭐뭐를 두려워하다 뭐라고 외웠냐면 보통 be afraid of라고 외웠잖아요. 그죠? afraid는 형용사인데 왜 형용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종류는 어차피 우리 교재에 잘 쓰여 있으니까 패턴만 적어 놓읍시다. 형용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대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사구가 오기도 하고요.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I'm afraid of him 이것도 되고요. I am afraid to do that 또 되고요. I am afraid that 뭐 할까요? He is sick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이 형용사들 뒤에 보충어구가 따라와서 이 보충어구가 요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품사로 치면 보통 투부정사의 경우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얘는 형용사로 보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그런 애가 있나 보다. 으로 기억해 주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it is likely 투부정사, it is likely that 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be certain 투부정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e certain 전명도 가능하고요. 대절도 가능해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likely는 관용적으로 투부정사하고 대절만 쓰이긴 합니다. 특히나 likely는 정말 의미가 like의 의미는 일 것 같은이에요. 형용사로. 그럼 I am likely. 나는 일 것 같아. 말을 하나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뭐 할 것 같은지. 그래서 아래쪽에 3번이면 보시면 Michael is certain to win the race. 그러면 It is certain that Michael will win the race. 얘는 이제 단문을 복문으로 바꿔보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likely 같은 경우를 보고 조금 내용을 추가해 봅시다. The popularity of K-pop is, 하필 부정어냐, is not likely to fall in the near future. 이렇게 있을 때 이거 seem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같아요. 그래서 be likely를 마치 seem이랑 조금 대칭해 생각해보면 주어, seem, 투부정사일 때 주어, 어디 갔어? 여기 주어가 일로 가고 투부정사의 동사가 여기로 갔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어, seem, 투부정사를 it seemed that으로 바꾸는 것처럼 여기에 있던 주어가 어디 가냐? 여기에 대절의 주어로 이동하고 여기에 있던 투부정사가 여기 동사로 이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It is likely that은요. 제가 방금 지나가는 말로 썼지만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장은 이거 다 쓰기 싫은데 이렇게 할까요? 이 부분만 쓸게요. is not likely는요. 샵에 부정어가 있어가지고 doesn't seem 투부정사하고 똑같아요. 긍정문이라면 be likely to는 seem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인 것 같다예요. 일 것 같다. seem하고 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이걸 seem으로 바꿔도 똑같이 가요. it doesn't 스펠링 왜 있다이죠? It doesn't seem that 뒤에는 똑같이 가면 됩니다.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be likely는 seem이랑 같은 놈이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요. 이어집니다. 이걸 투부정사 혹은 대절 그리고 be ready 같은 경우 be afraid 같은 경우 그래서 ready, afraid, free 같은 경우가 전치사를 동반해서도 많이 쓰인대죠. be afraid of 명사, be ready for 명사, be free of 명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은 특정한 형용사들은 거기서 문장을 마칠 경우에 의미 전달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어구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충어구의 패턴은 투부정사, 대절, 전명구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의미는 대강 다 아실 법하죠? afraid 이걸 모를 것 같지 않고 willing도 그렇고 free도 그렇고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일단 tu하고 enough 투부정사 형태들 좀 볼게요. 그래서 하필 쪽이 애매하게 나눠져 있네요. 어디다가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예문들 설명하고 예문들 보면서 추가할 내용들 추가해 봅시다. 일단 투는 의미는 아실 테니 넘어갈게요. to 다음에 쓰인 형용사를 형용사나 부사를 투부정사가 수식하더라 라는 얘기인데 얘는요. 이때 투부정사에 그러면 용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죠. 지금 단원이 부사 단원이니까 투부정사에. 그럼 부사적 용법인데요.
부사적 용법 중에 뭘로 해석할까요? 라고 묻는다면요. 얘는 결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게 가장 흔한 형태죠. 너무나 뭐뭐 해서, 그래서라는 건 결과예요. 그리고 얘는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뭐 할 만큼 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My sister is too short to ride a roller coaster. 그럼 내 여동생은 너무 키가 작아서 이걸 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결과예요. 투부정사가. 정도로 해석해 볼게요. 내 여동생은 이걸 탈 수 없을 만큼 키가 작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to는 보통 so that, 주어, can not으로 바꾸더라. 라고 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넘어가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 헷갈려 보이는 게 요거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마침 내려오니까 있네요. 9번은 똑같은 게 반복이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번을 봅시다. Life is too short not to. 그래서 to, not 투부정사의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는요. 해석을 해봅시다. 삶은 너무 짧아요. 여기서 의미가 한번 끊어지면 돼요. Not to enjoy it. 그것을 하지 않기에는 이렇게요. 삶은 너무 짧아요. 뭐 하기엔? 즐기지 않기에는. 짧기는 짧은데 그 짧음의 정도가, 짧음의 수준이 어떤 정도냐면 즐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to, not 투부정사는 뭐뭐 하지 않기에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not 투부정사를 뭐뭐 하지 않기에는 이라고 해석해 줍시다. 그리고 요 표현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요. 그럼 얘는요. 너무 짧아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아이씨, 부정어가 두 번 들어가면 헷갈릴 텐데. 아니야, 굳이 내용을 추가하지 말자. 그냥 갑시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얘 정도 기억해 볼게요. to, not to, 뭐뭐 하지 않기에는 너무 뭐뭐 하다. 혹은 뭐뭐 해서 뭐뭐 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요. 그리고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그러면 투부정사가 부사 enough를 수식하더라. 얘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enough 투부정사에서 요 투부정사의 용법은요. 부사적 용법인데 얘를 통상적으로는 정도로 해석합니다. 근데 얘를 결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to는 충분한 건데 부정 버전이고 enough to는 충분한 건데 긍정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the phone is small enough to fit inside your pocket 하면요. 이 전화는 너무 충분히 작아요. 뭐 할 정도로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so that으로 바꿀 때 이 대절도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데 부사적 용법에 얘를 정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이 너무 작아. 뭐 할 정도로? 네 주머니에 맞을 정도로. 이렇게요. 그리고 물론 so that은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죠. 우리말에서는. 그리고 아까 enough to에서 쓰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안 썼는데 enough to가 아니라 in order to에서 아니에요. 접속사 할 때 나올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얘네들은 이 표현을 그냥 기억만 해놓읍시다. 독립부정사라고 하더라. 이 독립이라는 말이요.
따로 동떨어져서 쓰일 수 있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요. 이 독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분사구문에서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때의 독립이나 여기 투부정사의 독립이나 어떤 의미냐면 의미상 주어가 절의 주어랑 달라요. 다른데 의미상 주어를 표시하지 않는 부정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됐고요. 얘네들은 뭘로 기억하시면 돼요? 관용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놓는 게 나아요. To be honest, 이건 해석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to be honest나 to be frank나 같은 말입니다. To make matters worse, 얘는 설상가상으로 라는 표현이고 얘는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얘를 짧게 쓰면 what's worse입니다. 그 다음에 needless to 40분을 종치는 건가요? 50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조금 이어서 합시다. 그냥. 네. 그리고 숙제는 여기까지 하면 4장인가요? 아무튼 일주일이니까 여기까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독립부정사 오늘 한 대까지. 그래야 다음 시간에 문제가 조금 많은데 부담이 덜 될 테니까 1월 3일 수요일 숙제는 어디야? 137까지요. 요 뒤에 문제까지. 그리고 단어가 오늘 안 본 거 47부터 49인가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워크북도 이게 유닛 24니까 유닛 24까지 해가지고 와주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